출석 부를게요, 여러분. 권다빈, 권민재, 네. 권시훈, 김민기, 네. 김민정, 김수진, 네. 김예원, 네. 김예진, 도한나, 네. 박규리, 네. 박상윤, 네. 박종인, 네. 강예진, 네. 성현태, 송지영, 네. 오세진, 네. 오윤경, 옥수정, 네. 유병곤, 네. 이석주, 네. 이예은, 네. 이유빈, 이창우, 세진이 들었어요? 이창우, 창우 있는데 대답이 안 들리네. 창원이도 있었고, 이창우 있고, 장혜림, 네. 정찬영, 네. 지혜빈, 네.
최연원, 최하준, 황서윤, 네. 자, 오늘이 13주 차고요. 지금 까먹기 전에 기록할게요. 저희가 이제 오늘 제외하면 2번이 남아 있어요. 2번이 남아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그 학칙 그거 상으로는 6월 8일이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그날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제가 한 번 더 물어봐야 하는데 8일이 마지막 수업이기에 그날 기말고사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 수업을 그때까지 하고 15일에 기말고사를 볼 수 있는지는 제가 한 번만 확인해보고 바로 오늘 그 단톡방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8일 날 시험을 보게 된다 하면 지난번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중간고사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여서 강의실에서 보고 마치도록 할 거고요. 뭐 그 15일에 보게 된다 그러면 15일에 그렇게 모일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상황이 되는 대로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시험 범위는 우리 그냥 배운 데서부터 배운 데까지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1학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거 누적해서 전부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줄에 관해서 질문 있는 친구들 있나요? 네, 없으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화면 좀 다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자,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조금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 몇 개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화음 했는지 기억 나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 중에 기억이 나는 화음이 어떤 게 있는지. 자, 우리 지난주에 6화음에 대해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자, 우리 맨 처음에 음들을 배우고 음계를 배우고 음을 배우고 음계를 배우고 음정을 배우고 화성을 배웠어요. 단음, 두음, 세음 그리고 나서 칠화음을 배우면서 네 음이 합쳐졌을 때 화성을 배웠었죠. 그래서 칠화음까지 쭉 배워왔는데 자, 이 육화음도 마찬가지 개념이었죠. 칠화음과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육화음 구성되는 육화음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육화음의 종류. 육화음 무슨 육화음과 무슨 육화음이 있어요? 서윤이 혹시 알면은 얘기해 볼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민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육화음 코드 옆에 C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코드 옆에 숫자 6이라고 그냥 썼었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육화음과 코드 옆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육화음 두 개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C6, C-6 요 두 가지 종류만 육화음에 포함된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C6 같은 경우면 어떻게 구성되는 음에 유금이 들어가야 될까요? 수정이 한번 얘기해 볼래? 네. 수정이 C6라는 코드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우리? 그냥 개 이름 불러드리면 되나요? 네, 불러주세요. 도미솔라입니다. 도미솔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뭐예요? 그냥 C죠. 그렇죠? 그런데 수식 이제 대변하고 있는 숫자 저음이 들어가게 되면 여섯 번째 음인 라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 도가 돼야 돼요? 유금까지의 거리가 몇 도가 돼야 돼요? 찬영이 몇 도인 것 같아요? 유금하고 거리요? 근음에서부터 유금까지의 거리가 무슨 6도예요? 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이게 바로 나와서. 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거 뭐냐면 도에서부터 라까지 음정 뭐냐는 거예요. 6 아닌가요? 6인데 무슨 6도? 6은 뭐뭐만 돼요. 무슨 6도만 돼? 장육 아니면 단육이잖아. 네. 근데 도에서부터 라까지는 장육일까요? 단육일까요? 요거 너무 기본적인 거라 따져보면 장입니다, 교수님. 장육이에요. 네. 장육도. C6는 메이저 코드에 유금은 항상 장육도로 붙어야 되고, 그러면 C-6가 있다고 했는데 혜림이 한번 C-6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볼래요? 도, 음? 미플랫, 솔, 라요. 그렇죠. 도, 미 플랫, 솔, 라. 차이가 뭐예요? 삼음이 달라지는 게 차이죠. 삼음이 달라지는 게 차이예요. 삼음이 달라지는 게 차이고, C6와 C-6가 된다고 해서 어떤 친구들은 -6일 때는 이게 장육도가 아니라 단육도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코드가 돼요. 도미솔 라. 장육도가 되는 게 반드시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항상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C로 연습을 했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F6와 G-6 코드를 구성음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야 하는데, 상윤이 F6 구성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파, 파, 라, 라, 도, 도. 레, 그렇죠. 파라도, 레.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도가 돼야 돼요? 장육도가 돼야 되니까. 맞죠? 이게 맞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일 때 한나 여기 보여요? 네, 보입니다. 그러면 G-6 코드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솔 그렇지, 솔. C 플랫인가요? C 플랫 맞아요. 그리고 레 레, 그렇지. 그리고 여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뭐랑 뭐 중에 헷갈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째 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맞나요?
아니 근음 여기 그러니까 1, 3, 5잖아요. 우리 지금 7이요. 그리고 여기 이름으로부터 몇 번째 음이 그려져야 돼요. 아, 6번째요? 6번째 음. 그러면은 이름이 뭐예요? 미 맞나요? 이 맞는데 헷갈렸던 거는 왜 헷갈렸어요? 이게 플래시 그렇지. 붙는 미인지 장면이 혹은 미 플랫인지 헷갈렸죠. 네. 그러면 보세요. 이게 헷갈렸다는 거는 여러분 음정이 헷갈렸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음정을 구할 때 이 거리가 헷갈렸다는 이야기인데 도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부터 레까지는 몇 도예요? 장2도죠. 그러면 도에서부터 미까지는 몇 도예요? 도, 미는 장 3도가 되겠죠. 자, 도, 레, 장이도인 건 알겠죠? 그러면 도와 레 사이에 누가 있어요? 단위도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단위도, 장이도. 그러면 이렇게는 단삼도, 장삼도. 그럼 맞나요? 반음씩 다 가볼게요. 파, 완전 4도. 그러면 솔은 완전 5도인데 파와 솔 사이에도 무언가가 있죠. 파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솔 플랫이 있을 수도 있고 파샵이라고 가정하면 중사도, 솔 플랫이라고 가정하면은 감 5도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도에서부터 라까지 거리도 장 6이 되는데 라 플랫이 생기게 되면은 단 6이 되죠. 도에서부터 C까지는 장 7도인데 C 플랫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음 거리들을 쭉 따져봤을 때 가까운 6도와 먼 6도 이 거리 계산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찾는 방법을 연습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반의 개수를 센다든지 아주 기초적인 거에서는 그러면 이 건반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여덟, 아홉, 열 번째 되는 위치는 단육도고 11번째 되는 위치는 장육도다.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내 방법을 찾아 놓으셔야 음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3화음까지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쳐도 6화음, 7화음 되는 순간부터는 또 쌓아 올라가야 되니까 이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자꾸 복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 코드들은 물론 다 알지만 뭐 C 예를 들어서 C 메이저라는 이런 코드들 3화음 혹은 뭐 레, 파샵, 라 이런 D 코드 3화음 중에 기본적인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음들이 추가가 되게 되면 음정 관계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걸 구할 때 조금 멈칫하는 것들 같아요. 지금 공통적으로 내가 느끼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음정을 구하는 방법들인데 요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과 내 방법들이 이해가 서로 되는지도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C 메이저 도를 그냥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음, 온음 그리고 뭐 3도인데 장삼도인지 단삼도인지 4도는 완전 4도이고 증사도, 감오도, 5도 이런 관계들을 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피아노 앞에 서든지 아니면 건반 앞에 서서 한 번씩 비교를 해보세요. 몇 칸이 올라가야 단 6도, 장 6도 이게 되는지 이것들을 조금 보셔야 여러분들
여기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복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얘를 이제 6화음이 어렵다라는 얘기보다 이 화음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을 음정과 연결을 해서 맞췄을 때 이해가 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꼭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교재는 교재에 대한 복습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악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악기, 이거 지금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 부분인데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면서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밴드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런 악기들은 뭐 어떻게 그냥 우리 앙상블 하거나 라이브 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들을 한번 다 이야기해 보세요. 뭐 어떤 게 있어요? 건반이에요. 대표적으로 유빈이 어떤 거요? 건반이랑 기타, 건반, 베이스. 키보드라는 이름으로 포함될 수 있겠죠. 네네. 또 무슨 악기 있어요? 기타요. 기타, 네네. 기타도 그냥 기타라고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타 안에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일렉이요. 일렉 기타가 있을 수 있고 또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가 있을 수 있죠. 네네. 또 어떤 악기들이 있을까? 베이스요. 베이스. 사실 베이스도 일렉 베이스라고 적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이에요. 아, 네. 그러면 일렉 베이스 말고 우리 재즈 앙상블이나 트리오 같은 거 할 때 쓰는 어쿠스틱 베이스도 여러분들 볼 수 있었죠. 네. 그런 것들도 어쿠스틱 베이스라고 적어줄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떤 네. 악기들 우리 볼 수 있나요? 드럼이요. 드럼 세트. 우리 드럼 구성하는 요소들 그때 공부했었죠. 악보도 네네.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고 위치 되는 것들도 네네. 알고. 자, 또 뭐가 있을까? 키보드, 기타, 베이스, 드럼. 조금 더 폭을 넓혀 보세요. 스트링이요. 오케이, 뭐 스트링 들어갈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건반이 뭐 1, 2, 3로 구성될 때 세컨 건반이나 서드 건반이 현악기를 담당할 때도 있죠. 또 어떤 악기들이 있을까? 퍼커션. 퍼커션, 그렇죠. 퍼커션들도 포함이 될 거고요. 또 브라스요. 플러스, 그렇죠. 뭐 이 정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키보드라는 그 조건 안에 여러 가지 음색들이 포함되는 거니까 그냥 건반을 포함하는 악기 톤들이 있을 거고, 일렉 기타, 뭐 기타도 일렉 기타라는 일렉트릭 기타라는 그 표현 아래 여러 가지 기타 뭐 브랜드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타 톤들도 있을 거고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어쿠스틱 기타도 마찬가지고 일렉트릭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뭐 재즈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드럼 세트, 스트링, 퍼커션, 브라스 이런 계열들이 쭉 있는데 자세히 보면 나눌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가 생기지 않나요? 우리가 바라볼 때 스트링, 퍼커션, 뭐 브라스 같은 계열들은 꼭 이런 일렉트릭 악기들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클래시컬한 악기 중에서도 악기의 모임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스트링은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스트링. 현악기, 현악기. 그렇죠. 퍼커션은 퍼커션 뭐라 그러지? 두들겨서 나는 소리들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퍼커션. 화학기입니다. 하악기. 그렇죠. 브라스는 뭐라고 불러요? 관악기입니다. 관악기. 왜? 불어서 내는 소리인데 그 악기의 몸통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죠. 관을 통해서. 그런데 관악기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브라스에 해당하는 관악기는 무슨 관악기일까요? 금관악기요. 그렇죠. 금관악기. 금관악기를 브라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금관악기 말고 또 무슨 관악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또 무슨 악기가 있을까요? 목관악기, 그렇죠. 목관악기. 목관악기는 그러면 반대로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목이 무슨 말을 뜻해요? 나무입니다. 나무죠. 그러면은 나무와 관련된 영어로 생각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드가 되겠죠? 우드 윈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스트링, 퍼커션, 브라스, 우드윈드라는 구성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아이들 안에 포함되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지켜봐야 돼요. 아까 우리 밴드 구성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드럼, 뭐 베이스, 기타, 건반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나눠지죠? 각각의 음색도 다르지만 그 고유의 악기 특성의 음색들이 갖고 있는 주파 영역대도 다르죠. 고음역대를 담당하는 악기도 있을 거고 중저음역, 저음역대를 담당하는 악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적절한 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악기군들이 항상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창을 표현한다고 하면 사람 목소리를 표현한다고 할 때 사성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그러면 사성부를 표현하고 있는 파트들이 뭐가 돼요? 보이스를 보컬로 표현한다고 하면 합창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사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음역대로 활동을 하면서 소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기군들이 이런 형태의 사성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드윈드를 기준으로 보면 우드윈드 악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목관 악기를 대표하는 악기는 누가 있을까요? 트럼펫. 트럼펫. 자, 트럼펫은 우리 뭐예요? 나무로 돼 있어요? 아니면은 뭐 금속으로 돼 있어요? 그 금관악기 같아요. 그쵸. 금관 악기를 대표하는 거는 트럼펫이 맞아요. 그런데 우드윈드, 목관 악기를 대표하는 악기들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오보에요. 오보에, 또 플룻이요. 플룻, 빨리 말해. 또 클라리넷이요. 클라리넷, 또 바순이요. 바순. 잘했어요. 자, 대표하는 악기 4개가 일단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다 어때요? 보면 바디가 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 플룻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룻은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쵸? 나무는 아니고 어떤 플룻은 은색으로도 되어 있고 어떤 플룻은 뭐 금색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얘는 왜 우드윈드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목관악기라는 이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플룻은 왜 그랬을까요? 플룻이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아주 옛날에 최초에 플룻이라는 악기가 만들어졌을 때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목관악기라는 섹션에 우리 카테고리 안에 범주 안에 넣을 수가 있었고 그런데 악기의 어떤 바디가 진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입대서 그 플룻을 부는 부분을 우리 취구라고 하는데 취구만 금속으로 변형을 했었어요. 취구만. 그랬다가 플룻의 일정 부분 자체를 금속으로 만들었고 또 그러다가 금속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플룻이 금속으로 변하게 된 거고 처음 시작할 때 카테고리는 우드윈드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고 이 네 악기들의 음역대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고음역대를 나타낼까요? 아까 항상 음역대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드윈드 안에서는 누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예원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 찍어봐요. 플룻, 오보에, 클라, 바순 중에 누가 제일 고음역 될 것 같아? 플룻? 맞아요. 플룻.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유는 굉장히 멜로디를 다루는 악기가 나올 때 플룻의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어떤 무의식 속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맞고 플룻이 가장 먼저 높은 음을 담당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높은 음을 담당할 수 있는 파트는 누가 될까? 예빈이. 모르겠어요? 병곤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오보에입니다. 오보에.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클라리넷. 클라리넷. 그 다음이 바순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목관악기 구성대로 볼 수가 있을 거고 얘네들 음자리표 못 쓸까요? 플룻은 무슨 음자리표 쓸까요? 플룻에 사용되는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일까 뭐 낮은 음자리표일까 뭐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높은 음자리표. 그렇죠. 높은 음자리표. 오보에는 높은 음자리표. 그렇죠. 클라리넷은 낮은 음자리표. 아니에요. 높은 음자리표 그냥 써주면 돼요. 그리고 바순. 낮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자, 우드윈드 목관악기라고 우리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목관악기 말고 아까 뭐 있었죠? 금관악기, 브라스 있었죠? 브라스. 브라스 같은 경우는 대표되는 악기 아까 누가 있다고 했어요? 트럼펫이요. 트럼펫. 또 어떤 악기 있을까? 트럼본이요. 트럼본. 또 호른이요. 색소폰. 호른. 그다음에 뭐 색소폰. 또
튜바요. 튜바. 그렇죠. 색소폰은 우리 이제 조금 독립적인 악기로 사용이 돼요. 전천후, 약간 전천후로 쓰인다는 느낌으로 해서 솔로도 냈다가 뭐 구성할 때 이렇게 그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이렇게 세 개로 묶어서 앙상블도 됐다가 아니면 단독으로도 쓰이다가 이렇게 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악기라 음역대에 조금 구애를 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상황에 맞는 색소폰의 음역 뭐 소프라노 색소폰,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이렇게도 구해서 쓸 수 있고 보편적으로 이 네 악기는 지금 보고 있는 순서대로 음역대를 정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브라스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를 담당하는 게 트럼펫, 그쵸? 그 다음에 트럼본, 호른인데 호른은 앞에 항상 프렌치 호른이라는 이름이 붙어줘야 돼요. 그리고 튜바 이렇게. 음자리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트럼펫은 당연히 높은 음자리표겠죠. 그쵸? 트럼본도 낮은 음자리표를 위주로 쓰되 높은 음자리표는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을 거고 프렌치 혼 같은 경우도 낮은 음자리표를 기준으로 하되 높은 음자리표도 같이 쓸 수 있어요. 튜바 같은 경우는 낮은 음자리표를 사용을 하고요. 요 음역대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브라스 말고 스트링즈가 있죠. 현악기에 포함되는 거 누구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바이올린, 그렇죠. 너무 이제 잘 알 수 있는 악기죠. 또 바이올린 말고 첼로, 비올라, 뭐 첼로, 또 콘트라베이스요. 그렇죠. 콘트라베이스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해요? 더블 베이스라는 얘기도 하죠. 더블 베이스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현악기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가장 높은 거는 누굴까요? 바이올린이요. 바이올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죠? 네. 소리가 높다 보니까 바이올린 같은 경우를 한 파트로 둘 수가 없어서 퍼스트 바이올린과 세컨드 바이올린으로 나눠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둘의 기능은 같은 음역대를 노래할 때도 있겠지만 음역대가 차이가 나더라도 아주 고음, 고음으로 나눠가면서 사용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들로 인해서 퍼스트 바이올린과 세컨드 바이올린을 나눠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컨드 바이올린 다음에 또 누가 나올 수 있을까? 비올라요. 비올라, 그렇죠. 비올라. 또 그 아래 담당하고 있는 거는 첼로요. 첼로. 그 아래는 더블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약자로 썼는데 제가 바이올린, VN1, VN2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봐도 바이올린인 줄 알겠죠? 비올라도 마찬가지로 VI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비올라인지 알겠어요. 근데 요거 첼로라고 우리 이야기했는데 왜 약자로 제가 VC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하준이 왜 요게 왜 VC로 되어 있을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네. 여태껏 다 뭘 줄임말을 쓴 거죠? 위에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점을 찍어서 줄였다는 거는 단어를 줄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V에 해당하는 단어, C에 해당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첼로의 원래 명칭이 비올론 첼로예요.
정식 명칭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보 프로그램 사용하거나 그 쓰다 보면 악보 막 클릭해갖고 만들어 놓으면 약자로 첼로에는 그냥 C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VC라고 적혀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비올론 첼로라는 말을 줄여서 VC라고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첼로의 정식 명칭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 이거 뭐지? VC 이거 뭐라고 왜 이렇게 적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비올론 첼로라는 말을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더블 베이스라고도 부르죠. 더블 베이스 혹은 뭐 콘트라 이렇게도 적는데, 자, 더블 베이스는 악기의 어떤 나라에서 부를 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영어권에서 부를 때 더블 베이스라고 부르죠. 영어식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콘트라 베이스는 뭐예요? 어떤 나라에서 불렀을 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얘는 이태리예요. 이태리에서 부를 때. 사실 뭐 바이올린처럼 똑같이 해당할 때 콘트라 베이스라고 이제 이렇게 그 명칭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콘트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이태리어죠. 근데 이 베이스를 읽어낼 때는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사실은 얘조차도 이태리 딕션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콘트라 베이스가 아니라 콘트라 바스라고 읽어주는 게 원래는 맞고 더블 베이스 이렇게 읽을 때는 콘트라 바스라고 읽어주는 게 맞아요. 왜? 악기 명칭은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줘야 돼요. 그대로. 근데 이제 우리 이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한글 이름이 외국에 간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대로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본인들 부르기 편한 발음으로 불러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오게 되었고 콘트라 바스가 아니라 콘트라 얘네는 그대로 읽어버리면서 얘를 베이스로 읽어버려서 그게 파생이 되면서 합쳐진 소리로 이제 악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콘트라 바스라고 부르는 게 맞고 콘트라라고 부르면 그리고 더블 베이스라고 불러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은 좋을 만한 상식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들의 음역대별로 쭉 나열을 해놨어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 무슨 음자리표 써요? 한나 무슨 음자리표 쓸까요? 이거? 낮은 음자리표 맞나요? 자, 바이올린이 높은 음을 나타내요? 아니면은 낮은 음을 나타내요? 높은 음. 그렇죠. 높은 음을 나타내니까 높은 음자리표. 그렇죠. 바이올린 두 대는 바이올린은 높은 음자리표를 나타내요. 그러면 비올라는 어떤 음자리표 나타낼까요? 민기. 가온 음자리표. 가온 음자리표. 가온 음자리표인데 가온 음자리표도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다 다르죠?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가온 음자리표도 위치에 따라 다 이름이 다른데 비올라는 그러면 C클레프 가온 음자리표 중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는 가온 음자리표를 쓸까요? B요. B가 뭐야? B 부분이 가운데로 간 자, 가온 그걸 우리 음자리표. 그렇죠.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5선을 부르는 명칭도 정확하게 있었던 거 기억나요? 줄칸이요? 그렇죠. 여기 셋째 줄을 말하는 거죠? 네. B칸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셋째 줄에 가온 음자리표가 걸리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첫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 번째 줄마다 다 이름이 있었어요. C클래프. 요거 자체로가 C클래프예요. 어디 걸리는 거 상관없이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C클래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붙은 이름이 다 달라진다고 했어요. 바로 엘토클래프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줄에 붙으면 무슨 클래프예요? 소프라노 클래프라고 부르죠. 둘째 줄에 붙으면 메조 소프라노. 셋째 줄에 붙으면 엘토. 넷째 줄에 붙으면 뭐가 돼요? 테너. 다섯 번째 줄에 붙으면 바리톤. 이해돼요? 요 순서대로 우리 이제 됐었고 엘토 클래프를 비올라가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첼로는 무슨 음자리표 사용해요? 낮은 음자리표 사용하죠? 더블 베이스는 똑같이 낮은 음자리표를 사용하는데 자, 첼로와 더블 베이스를 동시에 연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음을 더블 베이스랑 첼로가 같이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나는 소리는 어디일까요? 더블 베이스가 한 옥타브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첼로는 미에서 날 거고 더블 베이스는 이런 소리가 나겠죠. 이거는 기음, 기입된 이거는 씨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요 악기에 대해서 뭐 완전히 세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음역대별로 나열할 수는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그래서 어떤 음이 어떤 파트가 누구보단 높고 누구보단 또 낮은지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써서 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편곡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보기에는 굉장히 클래시컬한 악기의 구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가 쓰는 팝음악이나 대중음악에서 같이 연계돼서 사용되는 악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악기 구성은 뭐 너무나도 잘 사용될 수 있을 거고요. 목관악기 중에 가장 대중음악과 가까운 악기는 누가 있을까요? 요 네 가지 악기들 중에 한 악기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생각보다. 플룻이요. 플룻. 또 다른 의견 있는 친구. 클라리넷, 클라리넷. 또 바수는 저음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안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플룻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오보에예요. 목관악기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오보에고 왜 그러냐면 오보에가 가지고 있는 음색이 솔로 라인을 표현할 때 굉장히 독보적인 악기예요. 오보에가 예를 들어서 인트로라든지 아니면 간주에 그 멜로디 라인을 채택해서 얘가 혼자 솔로로 연주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듣다 보면 이게 플룻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악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악기들 중에 한 80~90%가 전부 오보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우리 또 브라스 계열에서 대중음악에서 가장 많이 또 쓰일 수 있는 악기 뭐가 있을까요? 다들 많이 쓰이겠지만 뭐 빅밴드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브라스 들어간 경우에는 많이 쓰이겠지만 단독적으로 썼을 때 굉장히 잘 쓰이는 악기가 있거든요.
바로 프렌치혼이에요. 프렌치혼. 프렌치혼이 가지고 있는 중저음역대의 빛깔이 너무 브라스를 연주하는 것처럼 너무 재지거나 날카롭지 않은 장점이 있어서 이 프렌치혼의 긴 음가들을 연주해주는 그 프레이즈를 대중음악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섞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알았으면 해서 제가 오늘 악기에 대해서 좀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바이올린이야 뭐 너무 많이 등장을 하죠. 단독으로 바이올린 한 대만 쓰일 때도 있을 거고 첼로 한 대만 쓰일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앙상블로 들어와서 현악 편곡으로 이제 되어 있는 곡들을 많이 만나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천으로 쓰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놓으면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어요. 악보를 그리게 되면요,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맨 처음에 우드윈드, 그 다음에 브라스, 그 다음에 스트링 순서대로 나열이 돼요. 그러면 아까 나열됐던 악기들을 탁탁탁탁탁탁 선택해서 쭉 나열하면 위에서부터 우드윈드 순서대로, 브라스 음역대 순서대로, 스트링 음역대 순서대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뭐 나중에 혹시라도 악보를 사보할 일이 있으면 이런 순서대로도 오더를 해줘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면은 좋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 이제 6코드까지 하면서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뭐냐면 코드를 보고 악보를 그려보는 연습들이 이제 연습 문제로 나와 있었어요. 그게 188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연습 문제 그리고 종합 문제까지 합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만 좀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195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195페이지. 195페이지를 보면 주어진 음을 근음으로 하고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7화음 이름과 악보를 구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어진 음을 근음으로 한대요. 4-1번 한번 보세요. 디미니시 7인데 1전이래요. 근데 주어진 음이 파예요. 그러면 먼저 이걸로 시작하는 디미니시드 7을 한번 구해 본 다음에 그걸 1전이로 하면 되겠죠. 아래쪽에 적는 거는 바로 1전이 된 걸 적는 거였지만 바로 적기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디미니시 7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자, 파부터 시작하는 디미니시드 7 화음 구성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진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혹시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네. 강예진. 우리 예진이 하나 더 있나? 그쵸. 혹시 어. 질문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파부터 시작하는 디미니시드 7. 그러면 표기상으로 F 디미니시드 7이라는 코드 구성음을 뭐뭐뭐뭐인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파, 라플렛, 라플렛, 도플렛, 도플렛,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레, 자, 레인데 레 위치는 맞아요. 레 위치는 맞는데 7 코드로 적혀 있게 되면
레 소리는 맞지만 7도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레 소리가 나게끔 맞춰줘야 돼요. 미 더블 플랫? 그렇죠. 이게 diminished 7이에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래요? 1전이를 하래요. 1전이 하면은 누가 올라가야 돼요? 근음이 올라가면서 삼음이 맨 아랫간에 와야 되죠? 그러면 라 플랫, 도 플랫, 미 더블 플랫, 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이 논리대로 적어보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접근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노트에다가 다 과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맞춰야 하는 마지막 섹션에 다다라왔어요. 바로 텐션 코드예요. 텐션 코드. 텐션 코드라고 함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텐션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화음이 우리 3화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되어 오고 있었잖아요. 증가되어 오고 있었던 것들 중에 가장 가지수가 다시 얘기할게요. 화음이 증가되어 오고 있던 것들 중에서 펼쳐질 수 있는 최대의 화음 구성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음을 몇 도씩 쌓았나요? 우리는 3도씩 쌓아왔죠. 이게 규칙이죠. 3화음을 만들고 7화음을 만들고 이제부터는 9화음, 11화음, 13화음이라는 이름까지 쌓아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근음이 되기 때문에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1, 3, 5, 7까지는 7화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지만 9, 11, 13은 (9, 11, 13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텐션음이라고 불러요. 책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8페이지. 텐션 코드란 7화음에서 7음 위로 3도씩 더 쌓아서 만든 화음입니다. 9, 11, 13 세 종류의 텐션음이 존재하는데 이 음들 조합으로 인해 다양한 텐션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래도 7화음에서 이런 애들이 더 쌓이게 되면 다양하게 쌓일 수가 있겠죠. 텐션음, 9음, 11음, 13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19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는 어떤 음이 뭐냐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알고 있는 거. 이거 무슨 코드예요? 코드 이름 뭐예요? 규리. 규리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 얘기해? 이거 무슨 코드예요? 코드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정이. 복수정. 네. 이거 무슨 코드예요? 도미솔 시래요. C7이요. C. 7.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마이너스. 다시 메이저 7. 3분의 2는 맞았어. 맞아. C7과 C 메이저 7은 달라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죠. C에다가 장치름이 거리니까 메이저 7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음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이러면은 무슨 음을 적어줘야 될까요? 숫자를 뭘로 적어줘야 돼? 9이요.
C 메이저 9이 되겠죠. 음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1, 4, 5, 7, 9, 11이에요. 메이저 9, 11. 11이라고 일단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적는 방법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건데 일단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이런 화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아까 11이었는데 9, 11, 13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13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19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텐션 코드의 표기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속적으로 텐션음이 붙는 경우, 텐션음이 연속적으로 붙는 경우 마지막 텐션음을 적어주며 텐션 코드를 표기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연속적으로 붙어 있다는 얘기는 텐션음이 도, 미, 솔, 시, 레, 파 이런 것처럼 7, 9, 11음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텐션음이 연속적으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7화음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7음이 빠진 상태에서 얘네만 나오는 건 안 돼요. 1, 3, 5, 7, 9, 11이 연속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도미솔 시 하고 라만 있어요. 어디까지 연속 진행이에요? 연속적으로 쌓여 있어요. 어디까지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C입니다. 그쵸? 그러면 C까지 해당하는 코드를 먼저 적어주고 연속이 되지 않는 비어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따로 독립되어 있는 음만 괄호 열고 적어주는 거예요. 코드 표기법이 이래요. 반대로 C 메이저 7, 13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코드에. 그러면 화음 구성음을 적어보라고 하면 아, 여기까지 적혀 있는 거를 보아하니 연속 진행이겠구나. 도, 미, 솔, 시 적고 13음만 따로 적어주면 되겠구나. 반대로. 자, 그럼 이런 코드가 나왔어. C 메이저 9, 13. 그럼 누구까지 짜자자작 적어줘야 돼요? 세진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도, 미, 솔, 시, 레까지요. 그렇죠. 도, 미, 솔, 시, 레. 그리고 괄호를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간에 끊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 위에 라. B 이것만 자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그 얘기들을 오른쪽 페이지에서 하고 있는데 199페이지에 연속적으로 붙는 경우 마지막 텐션음을 적어주며 텐션 코드를 표기합니다. C 마이너나 7이래요. 도, 미 플랫, 솔, 시 플랫 적어놓고 구음이 추가가 되면은 여기까지 쭉 짜르륵 연속이죠. 그러면 이거는 C 마이너 9. 여기에 11음이 추가가 되면 연속적이기 때문에 11이 될 거고 13음이 추가가 되면 C 마이너 13이 될 거예요. 그런데 비연속적으로 붙게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C 마이너 7에다가 11음만 들어갔대요. 그러면 C 마이너 7 적고 괄호 열고 11 적어주면 되겠죠. C 마이너 7에 라만 들어가게 되면은 C 마이너 7에 괄호 열고 13. 자, C 마이너 7에 구음과 13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구음과 13음이 있기 때문에 연속 진행은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C 마이너 7이 아니라 C 마이너 9을 적어주고 괄호 열고 13 하시면 되겠죠. C 마이너 7에 11음과 13음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C 마이너 7에다가
11음과 13음이 이렇게 들어갔대요. 이건 연속 진행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중간에 끊어진 게 있기 때문에 7음 이후로 이어지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C-7 적고 11음과 13음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방법이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이 텐션 챕터를 제가 다 나가지 않을 거예요. 다 나가지 않을 거고 어디까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 때 할 거냐면 203페이지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203페이지에 사용 가능한 텐션음의 조건 섹션까지만 제가 설명을 할 거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까지만 우리가 이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했던 부분을 제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다음 주에도 하고 다다음 주에도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한번 설명한 것들로는 여러분들 이해를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 딱 2개가 있어요. 9, 11, 13음은 텐션음이다 라는 것. 그리고 연속 진행이냐 아니냐에 대한 개념을 기억해 보세요. 화음의 구성음들이 나왔을 때 도미솔 시 7음부터 9, 11, 13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7음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중간에 한번 끊어졌다가 독립적으로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도미솔 C 마이너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텐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텐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까 뭐라 그랬죠? 7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얘는 그냥 C 마이너 코드였잖아요. 마이너 코드에 몇 번째 음 들어갔어요, 이거? 도레미파솔라 6번째 음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C 마이너 6 코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들어갔어요. 화음 구성음에. 그러면 얘는 6 코드가 아닌 C 마이너 7의 13으로 변신이 되는 거죠. 왜? 7화음이 있냐, 7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를 텐션으로 보느냐 추가된 음으로 보느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들을 한 주 동안 반드시 복습을 해보시고요. 분명히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앞선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음정도 조금 헷갈려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을 텐데 제가 음정에 대해서 좀 정리한 거를 단톡방에다가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이나 내일쯤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걸 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만의 방법을 반드시 터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이 텐션이 되는 조건, 되지 않는 조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9, 11, 13음이 텐션이구나 라는 이해들을 반드시 하셔서 복습을 해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제 학기가 지나가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고 다음 학기 때는요 여러분 이제 요 부분부터가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책 구매했을 때 1권, 2권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 1권의 마지막 부분부터 해서 이제 2권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2권을 또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필요한 부분 어려워지는 단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어려워지는 단원들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려면 여기서 지금 완벽하게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실용화성 1, 2 수업이긴 하지만 1 같은 경우는 거의 음악 이론에 근접한 수준들이 조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쉬웠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단원이 진행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스스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한 거 반드시
한 번씩 다시 보시고요. 제가 기록했으니까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 뭐 한 오후쯤에 보시면 아마 영상은 업로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부분들 다시 돌려서 보시고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질문 있나요? 아까 제가 출석 안 불렀는데 늦게 들어온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출석 다 부르고, 네, 네, 저도 늦게 들어왔어요. 저도요. 잠깐만, 하준이, 그다음에 윤경이, 네, 윤경이도 출석 부르고 들어왔죠? 네. 자, 그리고 또 누구 있었죠? 저요. 잠시만. 잠깐만, 나한테 화면이. 다빈이? 네. 다빈 또 누구? 저요. 유빈이. 네. 나머지 친구들 다 체크했고, 민정이, 예진이, 연태, 현원이 중에 온 친구는 없어요? 예진 말하시는 예진이 저기 김예진. 아, 네, 없는 거 안 온 거 같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부탁드리고자 하는 부분들 한 번씩 복습해 보셔서 다음 시간에 올 때 궁금한 것들 있으면 같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한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따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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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